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이제 데이터의 관점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데이터의 관점으로 한번 조명했고요. 그것을 이제 각 이제 산업군별로 어떻게 이제 그 산업군별로 이슈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잠깐 우리가 맛보기를 오늘 좀 봤고요. 좀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Q&A 시간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답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식님, 자, 요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인력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럼 기존의 IT 운영자들은 어떤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치 창. 제가 할까요? 네. 그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뭐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가상화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인력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구성을 아주 단순화해서 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인력이 감소되겠지만 자동화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스템을 많이 만지는 구현을 하고 구성을 하고 관리하는 업무보다는 자동화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표준화라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업무의 역할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하는 역할보다 네. 표준화하고 정책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역할로 이제 역할이 바뀌는 네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새롭게 IT에 관련된 기술이 이제 많은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는 것들을 자제하는 역할로서 이 데이터 센터 현대화가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김한라님께서 그 오늘 이제 트렌드 설명 좋았는데 혹시 이런 것을 직접 이제 데모 시험 같이 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 조금 다른 주제 혹은 다른 기술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든 아니면 저희 회사를 모셔서 네. 또 다른 깊이 있는 얘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형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9층에 네. 아주 괜찮은 데모룸이 준비가 될 예정이고 그것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3월 중순 혹은 말 정도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 되겠죠. 네네. 다음 달이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직접 와서 만져보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뽑아보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을 함께 네.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청담동에 있죠? 네네. 네. 그러면 가서 이제 직접 이제 3월간 봄이 되면 그죠? 네. 봄이 되면 직접 데모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고, 네. 네. 과연 뭐 커피나 다과 같은 것도 있겠죠? 네, 있겠죠? 네. 자, 이정님, 그 예전 오래된 데이터나 또 비정의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어 정리를 할 엄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 부분은 뭐 짧게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저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네네. 오히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에 그런 신청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승호님, 데이터의 가공이란 개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이고 필요 없는 정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기술 문제는 아닌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데이터는 관점 그렇죠. 서비스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이건 네.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현업이나 회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익님, 빅데이터로 영상 분석을 한다는데 이는 이미지나 영상을 코드화해서 데이터화한 후 분석한다는 이야기인죠. 영상을 데이터화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담당하는 파트가 아닌데 네네. 뭐 해송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기존에는 이제
안정화된 스토리지를 오랫동안 공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았는데 네. 최근 저희가 작년부터 회사 색깔을 좀 많이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빅데이터 혹은 IoT에 관련된 부서 혹은 전문가들이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종훈님께서는 오브젝트로 저장함으로써 높은 처리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다고요. 뭐 기본적으로 고성능은 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센 자체가 가지는 게 결국은 성능을 내는 게 캐시를 많이 느리거나 IOPS가 높거나 스루풋이 빠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그 이제 흔한 디스크를 많이 꽂아서 네. 그것에 대한 용량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희 히다치가 얘기하는 이 하이퍼 컨버지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퍼 컨버지드가 가지는 특성, 즉 SSD를 꽂아서 캐시를 느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NVMe를 꽂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디스크를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오나 스루풋 자체는 캐시, 기존의 센이 캐시를 늘려서 대응하는 방식처럼 캐시를 노드마다 공급하고 그 노드가 늘어남으로써 IO에 대한 성능을 계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조회나 검색, 처리 속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대규모 파일을 많이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네네. 나스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나스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네네. 다른데 네, 오브젝트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훈님, 서버 이중화 및 재복구 솔루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서버 이중화나 재복구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대한 이중화는 그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드렸던 어떤 노드 플랫폼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네. 하나의 어떤 가상 머신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VM이 생성이 되면 여러 개의 그 똑같은 복제본이 여러 노드에 걸쳐 가지고 생성이 되고 어떤 변경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동기화가 되고 싱크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하나의 노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대쪽 노드에서 계속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재복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로컬에 두거나 원격에 두거나 네네. 어디에 두던지 서로 통신만 되는 환경이라면 계속 동기화가 되고 복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조금만 더. 네네. 네. 그 기본적으로 웨바스 DB란 3티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환경에서 이미 재복구하는 방안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네네. 제외를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히다치 안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 자체가 재복구하는 지점이 존재해야만 시스템들이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가 저장할 때 원거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해주는 기능 자체가 오브젝트 특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데이터 센터에 어떤 데이터를 파일 형태겠죠. 그런 것들을 저장해두면 알아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대전 센터에 자동으로 동기하고 보내주기 때문에 네. 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업무 시스템들 여기서 구동만 하게 되면 데이터를 끌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아무래도 재복구나 백업 관점에서도 네.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이 적합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질문 되게 좋은데. 자, 김한라님, 성능적인 측면만 본다면, 이건 아까 뭐 성능 기존 레거시 시스템 구성이 하이퍼 컨버지보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컨버지 도입이 필요할까요? 레거시가 당연히 하이퍼 컨버지보다 성능이 좋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모달 IT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가상화 혹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 영역이 존재하고 기존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센 혹은 나스와 같은 형태의 레거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할 거라는 것이 뭐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시스템 환경을 어떻게 같이 운영 관리할 거냐라는 화두를 바이모달 IT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레거시 전체가 하이퍼 컨버지드로 넘어갈 수도 없고 또 하이퍼 컨버지드에 적합한 업무 혹은 뭐 운영 환경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 아주 자명한 게
필요로 하는 성능, 용량, 안정성, 비용. 그러면 하이퍼 컨버지드 환경이 가지는 적절한 임계치가 있는데 그 선에 맞추는 업무들은 여기다 집어넣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레거시로 가는. 근데 요 주제는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 네, 네.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네. 정도만 하시죠. 네. 자, 류성민님께서는 각 지점마다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데 보통 배치 작업으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존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망으로는 데이터가 느려서요. 이 부분이 아마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처리하는 기술로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네. 뭐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데이터가 분산돼 있는 부분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주기적으로 아니면 뭐 시간을 두든 비동기를 하든 아니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요즘은 중간에서 중복제거해서 보내서 데이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데이터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원격지에 각 노드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원격지에는 캐시 형태로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가 네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VDA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면 중앙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것이 그 오브젝트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네. 방법은 그러하고 망에 관련된 것들은 관련된 어플라이언스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가 중복 제거를 하는지 중복 제거를 해서 보내는지는 저희가 조금 확인하고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유현철님,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스나 샌 등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인지요? 현재 보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 나스나 샌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의 샌나스가 가지고 샌나스에 필요한 업무들이 있고 또 데이터에 필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일 시스템 내에서 이제 기본 기술은 오브젝트이되 그것을 기존의 샌나스에서 운영되는 업무들도 포함을 시키고 데이터는 또 데이터 특성에 맞는 형식으로 저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질문하신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세진님, 본 제품을 건설업계에 적용 시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에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가 조금 건설도 현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환경을 조금 들어보고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재님, 특정 설비에 지정되어 있는 별도 프로그램 생산 레시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PLC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수집 방안이 있는지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네. 그쪽 인프라를 체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 주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효성 인포메이션에서 지금 엣지단에 네. 엣지단에서 각 기기마다 그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거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죠? 네. 지금은 그게 있더라도 지금 방치된 상태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FTP나 나스에 혹은 로컬에다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모으는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저희는 저장 관점에서 보는 거고 네. 근데 뭐 질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이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랑 저장소랑 간의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네. 이 부분은 찾아뵙고 조금 더 살펴보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 같은 경우는 세나가 달라가지고 네. 특정한 프로토콜에 어떤 바이스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RESTful API라든지 다양한 HTTP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이런 연동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세나에 비해서 그죠? 요거 좀 정리하자면 네. 뭐 기존의 인프라랑 클라우드랑 뭐가 다르냐고 보면 결국은 웹을 통해서 인프라를 통제 관리한다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기존의 샌이나 나스에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처럼 웹으로 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프라 측면에 웹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클라우드라면 데이터 측면은 오브젝트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한종호님, 데이터 센터 오브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효성 인포메이션에서 방문하신다면 업체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데이터 센터가 중앙화해서 처리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변형되고 있는 랜섬웨어라든지 보안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요? 두 가지 질문. 네. 제가 네네. 일단은 커피 한 잔 준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커피 한 잔 준비해 주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는데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랜섬웨어에 대해서 랜섬웨어 감염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네네.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을 때 그거를 복구한다거나 버저닝이라는 어떤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전에 변경되기 전 데이터로 이제 바꿔지거나 네. 아니면 아예 어떤 변형도 일어나지 못하게 파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오브젝트 설정을 하게 되면 네. 랜섬웨어가 어떤 변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아예 변경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제 뭐 노트북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어서 파일 하나가 감염이 되면 그 파일 서버가 다 감염이 돼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이 돼 있는 어떤 오브젝트 하나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다면 걔만 감염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네네. 걔만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됐을 때 바로 감염되기 전 상태로 이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변조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잠궈버린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나? 그런 기능도 이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태현님, 데이터 센터 관리 방안에 모니터링 및 하드웨어 점검, 컨피규레이션 관리와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변경 작업 후에 장애 발생 시 원복을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플랫폼 자체가 뭐 모니터링이나 하드웨어 점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하이엔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하이 트래킹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 내부에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그 시그널이 저희 이제 9층과 히다치 이제 본사로 전송이 돼서 저희 대응하는 엔지니어 분들에게 메시지로 전송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고급 기술이 이 하이퍼 컨버지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관련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사대는 저희가 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특징,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강지아님, 로그 파일, 녹취 파일, 이미지 파일 등을 분류 저장 관리하는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장, 검색 과정에서 자동 분류, 검색을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저장소를 공급하는 부분이라서 네네네. 예, 특정 솔루션에 관련된 네네, 알겠습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가영님,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모바일에서 PPT 파일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바일에는 어떤 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기존에 있는 오피스 앱들을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요? 모바일에는 그 저희 아까 그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이 될 수 있는 앱이 제공이 되고요. 히다치에서 제공이 되는 앱이 있고요. 네. 해당 앱을 설치를 하시면 본인의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고 들어가면 내가 오브젝트에 저장한 파일들을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앱이 없어도 됩니다. 네네. 그냥 웹으로 그쵸. 접근을 하시면 바로 파일을 볼 네네. 수가 있습니다. 김찬수님, VDI에서 기존의 NAS보다 오브젝트를 쓰면 무엇이 더 좋아지는 건지요? 모바일 사용이 편리해지는 건지요? VDI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성능, 개수에 대한 느려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상면이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하이퍼 컨버지드의 특징이기도 한데 NAS라는 스토리지 공간, VM을 담는 센이란 공간 그리고 서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노드를 가지고 증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뭐 기존에 FC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네. NAS 관련된 스토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혹은 상면적인 측면 뭐 그다음에 얘기하셨던 모바일 사용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유미님,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한다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술 노하우나 컨설팅 제공해 주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새로 구축한다라고 할 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신규 업무나 신규 시스템을 새로운 데이터셋에 담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하고요. 네. 그 이유인즉슨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가정 자체가 시스템을 들어다가 새로운 데이터 혹은 새로운 데이터셋 혹은 새로운 인프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 환경에 맞게끔 재설계가 일어나는 그렇죠.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흔히 이게 UTL에 관련된 과정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런 것들이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냐랑 이 업무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 환경으로 옮기는 게 비용적이거나 비즈니스 영향도에서 효과적이냐를 판단하고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네. 단순하게 그렇게 크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단위라면 뭐 그런 거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뭐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어렵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 거의 웬만한 질문들은 다 효성의 또 이번에 전문가들이 또 이제 온라인으로 답변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우님, 이런 IT 솔루션을 도입할 때 그 경영층의 주요 의사결정 기준이 뭐 TCO라든지 뭐 ROI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 유효, 적절, 참신한 타당성 검토, 보고 뷰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보고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네. 경영층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려고 할 때 네. 뭐 이렇게 뭐 티슈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것들에 뭐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질문에 대한 해석을 네네. 이제 뭐 흔한 얘기로 as 대비 to be에 네네. 관련된 성능, 네, 유효성, 그렇죠. 적절성에 네네네. 대한 뭐 레포트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네. 뭐 분석 뭐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을 하신다고 해석을 한다면 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담당 네.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 현대화로 갔을 때 어떤 이제 ROI나 TCO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레포트를 네. 같이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네네. 그걸 구체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서준이님, 오브젝트 특성을 이용한 관리와 기존 DBMS 블럭 기반 케이스를 연계해서 구성한 사례가 있는지요? 질문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거 그냥 기존에 어떤 그 웨바스 DB하고 네. 오브젝트 스토리저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뭐 현재로서는 뭐 아시겠지만 뭐 대규모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오브젝트는 별도로 네네. 관련된 솔루션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네. 구성을 하고 기존의 웨바스 DB는 뭐 샌나스 형태 혹은 일부 가상화된 형태로 구현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예. 자, 박한진님 외에도 다른 분들도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요새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네. 뭐 이런 쪽은 이제 많이들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효성 인포메이션도 아까 UCP인가요? 네네.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럼 우리 효성 인포메이션의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은 요 점이 좋다.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아니면 꼭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효성 인포메이션만의 강점이 이거다. 뭐 하나만 말씀해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인프라의 개념으로 하이퍼 컨버지드를 도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것을 클라우드로 연계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를 보면 결국은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가상화, 클라우드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에 뭐 설계하거나 구매하셔야 되고 운영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모든 부분을 단일 포인트로 효성 인포메이션이랑 이야기하고 지원하고 유지 보수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된 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기부님 4년 후면 현재 SSD 저장 기술도 대략 10배 이상 높아질 텐데 그럼 센이나 나스 같은 게 불필요해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센과 나스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네. 불필요 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가상화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네네. 나라이기도 한데 이게 제가 볼 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감성적인 정서적인 안정감. 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SSD도 그렇고 네트워킹도 그렇고 컴퓨팅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원체 빠르게 발전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 내에 많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 구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한 3년 사이인 것 같아요. 이제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모든 네. 기업, 네. 뭐 기관에서는 대부분 SSD 기반이고 클라우드로 구현을 하고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나 AI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그런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 기존의 샌나스보다는 훨씬 더 네. 현대화된 인프라를 선호하고 고려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뭐 어떤 그 DB 테이블화된 그런 정보성 이런 것도 계속 존재를 하겠죠. 네, 그죠? 뭐 앞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바이모달 IT라고 제가 네네.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히다치가 저희는 이제 컴포저블 인프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하이퍼 컨버지도 쓰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하이엔드 스토리지에 FC를 넣고 네. 얘기하셨던 안정적인 DB는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뭐 물리적인 시스템까지 같이 연계를 하는데 이걸 통합 관리하는 것까지도 히다치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 네네. 별도로 문의 주시는 것도 좋을 네. 듯합니다. 이석주님 그 중소기업에 맞는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거 커다란 데이터 센터 말고. 네. 네. 하이퍼 컨버지드가 이제 대규모 환경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제 중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는 기존의 센, 나스 아니면 서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뭐 요즘 가상화 많이 쓰니까요. 그러면 네. 가상화까지 해서 각 담당자들이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시기는 인력적으로 좀 힘드신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년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간소하게 만들고 관리자를 한 명을 두고 뭐 요즘 가상화율이 원체 좋으니까 한 네네. 50 VM 네. 아니면 한 500테라 정도의 데이터는 그냥 한 명에서 관리 가능한 것이 또 하이퍼 컨버지드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성우님, 데이터가 매년 늘어나는데 계속 스토리지 장비만 교체한다고 성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DB 구성 시의 논리적 설계인지요? 아니면 다른 물리적 장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는 건지요? 그 스토리지의 DB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스토리 장비만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성능이 같이 안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그냥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초당 I/O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라, 네네. 그다음에 초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런 데이터를 쓸 때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와 얼마나 많은 파일 개수를 처리해낼 수 있느냐,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네. 그것이 어떤 시스템에 적합하냐를 가지고 센이나 나스나 하이퍼 컨버지드로 간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이 네. DB가 됐든 파일이 됐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게 하이퍼 컨버지 제품은 나중에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나 IBM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오히려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에 대한 뭐 자세한 기능들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데이터 센터 현대화란 그것이 데이터의 관점으로 과연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 데이터 뭐 널려 있는 뭐 SNS 이런 거 말고 기존에 우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그거를 연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프닝 같은 시간이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수석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거의 30년 동안 하이엔드 스토리지 안정적인 지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을 뭐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작년도부터 사업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외부에 관련된 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끊임없이 이제 영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준비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스토리지 이외에도 뭐 가상화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뭐 IoT까지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자, 드리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그 어떤 스토리지 전문 기업에서 네.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 주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보를 잘 다루는 기업이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생성에 관련된 건 IoT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저장 공유는 클라우드가 될 것 같고 분석은 빅데이터고 AI라든지 뭐. 그렇죠. 네네. 그리고 모바일 쪽은 뭐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가 가지는 큰 축 중에 하나가 뭐 데이터랑 정보를 다루되 네. 이것에 대한
생성, IoT, 저장, 공유, 클라우드, 분석을 하는 빅데이터 영역까지 아주 폭넓게 사업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영입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스토리지에서 좀 더 폭넓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세상의 흐름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승님. 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들을 전달하고 싶었었는데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럽게 생각을 네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3월 말경에 저희 구충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네네. 지금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님, 다음부터 저기님 자기 이름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님, 본인 얼굴도 저기님 보여주세요.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요. 다음번엔 저기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